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새해 첫날 두산에너빌리티 75,000원대에 끝났습니다. 보합권에 끝났고, 자, 근데 25년도에 보면 26년도가 시작이 됐지만 25년도에 보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시세 기준에서 봤을 때 연 단위로 한번 볼게요. 거의 한 고가까지 친다면 한 450% 정도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가를 본다면 330% 상승해서 끝났는데 이걸 보야 돼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움직이고 시세가 1년 동안 연 단위로 진행이 되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할 거고, 무엇보다 1월 달엔 중소형주 장세입니다. 근데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패턴이 단순히 차트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어떤 움직임을 기준해서 상황이 나오는지, 시세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초에 강했었던 종목이 꾸준하게 강세를 보입니다. 특히나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승에 대한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가는 놈이 더 가는 장세가 열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에너빌리티가 25년도에는 굉장히 핫했죠. 특히나 연초부터 시장을 이끌어왔습니다. 25년 1월과 2월 달의 움직임을 보면 신고가를 만들면서 달리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관세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면서 조정 구간이 있었지만 바로 회복이 됐죠. 그 회복된 이후의 상황을 보자고요. 가격을 버티고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11, 12 이렇게 가격을 버티는 구간에서 지금 다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AI입니다. AI. 그럼 AI 쪽에서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겠죠? 그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여럿 있지만 그것들 다 빼고 큰 종목들 위주로 보겠습니다. 어때요? 삼성전자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8% 가까운 강세가 있었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다른 쪽의 수급은 뺏길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시장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다. 물론 연말에도 삼성전자는 강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요겁니다. 원래부터 강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나오는 거,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을 만들어 주니까 하이닉스도 당연히 같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거.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세가 나오는 이유가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오죠. 그럼 당연히 두산에너빌리티도 어떻습니까? 원전, AI, 데이터 센터, 이 모든 모멘텀이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옵니다. 그럼 미국의 시세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의 시세 어때요? 연말에 주춤했죠. 근데 미국은 원래 12월 달에 주춤합니다. 거래가 빠지거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거래가 1월 둘째 주부터는 회복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22평을 딛고 반등이 나오는 움직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 장중, 토요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국 시장 장중인데 엔비디아는 2%의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등락하는 종목군들이 있지만 이 등락하는 종목군들 중에서는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군들 위주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는 정도에서 조정을 받는 거지, 추세 이탈하거나 상황이 반전이 되거나 AI 투자를 안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 뭐겠습니까? 요 내용이 있는데, 자, 요겁니다. 잘 보세요. 작년 미국 증시, 이제 작년이니까 25년이 됐죠. 증시 주인공은 반도체, 올해도 급등 이어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AI 말고는 투자할 곳이 없다. 그리고 기업들, 빅테크들 이쪽도 투자할 곳이 AI 말고는 없다. 그래서 시세가 어디 쪽으로 진행돼요?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약간 주춤했지만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브로드컴도 12월 달 실적이 나오고 나서 급등락 구간이 있었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138달러부터 4월 달에 138달러였는데 끝이 어딥니까? 400달러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당연히 이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리죠. AI에 대한 투자는 26년도에 미국 정부 차원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한국 시장에는 어디로 작용한다? 두산에너빌리티 쪽으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2만 원이 채 안 되던 주가 25년 연초에 있었던 상황에서 지금 7만 원대인데도 우리가 많이 내렸다는 것처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고가는 10만 원에 가까우니까 주식시장의 원리 자체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멘텀이 깨지기 전까지, 그쵸? 주도주들은
깨지지 않는다. 근데 그 모멘텀은 모두 미국에서 나오고 그 미국에서 모멘텀을 받는 걸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반영이 되면서 한국 시장의 수급이 좋아지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이걸 실전에서 우리가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로보티즈 같은 거 어때요? 매수, 매도, 신고가에서 매수했고 떨어지는 거 보고 판 결과 101%의 수익을 한 달 반 만에 만들어내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제가 12월 30일 연말까지 매수 구간을 잡았죠. 당연히 둘째 주부터 1월 달에도 계속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고, 그런 결과 25년도엔 어떤 상황을 만들었죠? 신고가 돌파하면서 다시 강세 구간, 그런 결과 쭉 내려서 보면 188%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자, 로보티즈 AI 관련주입니다. 피지컬 AI 쪽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한미반도체. 자, 먼저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1월 2일 날 매수 구간을 잡았고 하루에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11월 달에 이미 54%의 수익 구간을 만들었죠. 즉 반도체 쪽의 시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원전에 대한 시세도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 즉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하는 건 반도체를 보면서 답지를 보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한미반도체 말고 하나만 더 볼까요?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76%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진다고요.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그리고 강한 놈이 더 강해지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된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매물 소화 과정에 있는 거지 단순히 뭐 추세가 꺾였다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다. 그 추세는 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데 다음 주가 되면 거래 대금은 연초가 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매매를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달 중소형주 장세에 대형주가 이미 답을 냈기 때문에 시세 구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연초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새해 증시, 개장식 참석한 2억 원, 자본시장 신뢰, 주주보호 강조했다. 주주보호 중요합니다. 자본시장 신뢰 중요하죠. 그렇죠. 이게 한국 시장의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미래에 가더라도 종목이 움직이는 거 있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시장이 건전해지더라도 지금처럼 뭐 무분별하게 IPO를 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유상증자를 하면서 물량 부담을 주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때 당시에 시장이 건전해지더라도 움직이는 건 이미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시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입니다. 언제까지 나온다? 실적이 나올 때까지. 근데 원전으로 인한 실적이 나오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약간 좀 변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주가 터져 나올 때, 그리고 그 수주가 터져 나올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가격이 먼저 뜨니까. 그럼 우리가 가격 기준에서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한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버티고 반등 확인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도 계속 매수 구간을 잡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어디서 나온다? 삼성전자의 시세, 삼성전자의 시세의 답은 미국 시장에서 나온다. 미국 시장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을 버티는 이유는 미래 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고, 26년도에는 AI 쪽으로 미국 정부 단에서 투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전기 부족 사태는 계속된다. 당연히 SMR을 포함해서 원전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청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마련을 해놨죠. 그게 2050년까지 진행되는 원전 르네상스입니다. 단순히 수급에 의한 매매 이런 것들 절대 하지 마시고 추세를 따라가세요. 그래야지만 수익 구간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타점을 잡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제가 12월 30일 날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이러면서 뭐라 그랬죠? 반도체도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런 결과 1월 2일 날에 한미반도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10% 이상의 수익 구간,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는다. 그리고 여기 1월 2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거. 원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반도체 초강세 미증시도 연초부터 거래량 회복되면서 반등 예정이다. 확인 후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예정이다. 보유하면서 타점 공유할 때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이 타점은 여기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이렇게 실시간 타점까지 공유를 해드리는데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보시면 되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거 어때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거고 어떻습니까? 76%까지 수익 구간 커지죠. 언제? 신고가 구간에서 이수 페타시스 말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계속 12월 달에 매수 구간 계속 잡죠? 그쵸?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매수 구간 잡을 예정이고 이런 부분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근데 이미 나온 내용들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188%의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지죠. 100% 이상의 수익 구간 AI 쪽에서 또 터집니다. 그게 어디예요? 로보티즈.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어떻죠? 매수, 매도, 신고가죠. 이것조차도 신고가 구간에서 다 동일하게 매매 구간이 잡히는 거고 정확하게 11월 7일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11월 7일 101%의 수익 구간 세 자릿수 수익 구간이 계속 터지죠. 이렇게 신고가 이후의 수익 구간이 시장에서는 계속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시장이 아무리 건전해지더라도 더 좋은 쪽으로 돈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돈이 몰리는 종목군들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종목군들로 타점을 잡을지 그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황까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쉬었다 갑니다. 하지만 올라간 놈이 더 강해진다. 그리고 26년도에도 그건 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떻다? 올라간 놈이다. 그 올라간 놈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까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